지난 2021년 8월 6일 한국관광공사는 도쿄 신주쿠 한국문화원에서 한식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관광 여름축제 2021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 행사는 특이하게 랜선으로 진행됐는데, 이 행사에는 고독한 미식가라는 드라마 주연 배우 마쓰시게 유타카가 참가했습니다. 그는 삼겹살 한 상 거하게 차려놓고 삼겹살을 먹으며 일본인 1020명과 토크쇼를 나눴는데, 그의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그는 고기, 마늘, 참기름 등은 모두 일본에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맛을 냅니다. 가까운 이웃 국가인데도 일본과 동일한 재료로 다른 맛을 내 자극을 받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한국에 가고 싶네요 라며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전주에서 수제 참기름 한 병을 사왔는데 그 진한 맛을 잊지 못한다는 이 고독한 미식가는 아마 이날부터 삼겹살에 푹 빠지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공공기관이 행사에 내놓을 만큼 한국의 대표 음식이자 소울푸드인 삼겹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각종 SNS에는 프라하에서 혼자 삼겹살 구워 먹는 백인 아저씨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글과 함께 남겨진 사진에는 한 백인 아저씨가 된장찌개 뚝배기와 각종 밑반찬 그리고 맥주 한 잔이 놓인 식탁에서 아주 익숙하게 삼겹살을 뒤집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테이블 위에는 스마트폰까지 펼쳐놓았는데 한국에서 혼자 삼겹살을 먹는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바로 떠오를 만큼 익숙한 모습입니다. 분명 식사 후에는 옷깃으로 스마트폰을 한번 닦았을 겁니다. 삼겹살 기름이 튀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백인 아저씨는 다름 아닌 덴마크 출신의 헐리우드 배우 매즈 미켈슨입니다. 영화 007 카지노 로얄과 닥터 스트레인지 등에서 아주 못된 악역으로 등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인물인데요. 그가 방문한 이 식당은 체코 프라하의 맛집이라는 한식당입니다. 당시 식당 직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7일 중 6번을 방문해 점심 5번, 저녁 1번을 먹었다. 삼겹살, 된장찌개, 김치찌개, 족발, 갈비덮밥, 불고기덮밥, 잡채, 순두부찌개, 탕수육을 먹었는데 씨우라고 인사하고 갔으니 또 올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식당 주인 역시 재미있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매즈가 이 식당을 방문한 것은 약 2주 전인데 첫날 한 외국인과 방문해서 된장찌개와 삼겹살을 먹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방문하더니 이후로 2주 동안 무려 8번이나 한식당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시켜먹은 음식 목록을 보면 단순히 체험이 아니라 진짜 한식을 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번의 방문 동안 가장 많이 먹은 메뉴는 된장찌개, 삼겹살, 잡채였는데 분명 삼겹살과 된장찌개는 같이 시켰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겹살을 좀 먹어본 사람들이 선택하는 조합이니까요. 어쨌든 그는 예전부터 한식이 너무 좋다, 특히 코리안 바비큐를 사랑한다는 인터뷰를 종종 했었는데 단순한 팬서비스가 아니라 진짜로 한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 사진들과 식당 주인의 인터뷰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코리안 바베큐로 불리는 삼겹살은 그야말로 한국인들의 영원한 소울푸드이자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 음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7일 한국인들의 분노를 불러온 사건이 중국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글로벌 OTT 기업인 디즈니 플러스가 전 세계에 방영 중인 진숙이라는 중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가 제작하고 디즈니 플러스가 독점으로 방영하는 16부작 드라마로 서민 출신의 여주인공이 황궁에 들어가 뛰어난 요리 솜씨로 태자의 사랑을 받고 성공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설정이 무엇인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대장금과 설정이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디즈니 플러스가 이러한 표절 논란을 의식한 것인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서는 이 드라마를 볼 수 없도록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표절 논란과는 별개로 참 어이없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배우들이 한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삼겹살을 쌈에 싸서 먹는 장면이 그려졌는데 이 장면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왜 한국 전통 문화를 중국 문화인 것처럼 그리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죠. 아마 네티즌들이 분노했던 것은 중국이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 중인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중국의 대응이었는데, 리차오 랴오닝대 교수는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한국과 중국 사이 문화 분쟁은 일부 젊은 한국인들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펴면서 분노에 불을 지폈죠. 즉 중국이 주구장창 한복은 명나라 시대의 전통의상이라고 우기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한국인들을 무지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표절 문화나 훔치기 문화야 워낙에 유명해 거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한국인들이 분노를 표출했던 것은 한복을 입고 삼겹살을 먹는다며 왜 한국 전통을 중국 전통처럼 속이느냐는 것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을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우기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이기는 하지만 삼겹살은 한국산 돼지에게만 있는 특수 부위도 아니고 한국인들만 먹는 부위도 아닙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삼겹살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삼겹살은 돼지의 갈비뼈에서 뒷다리까지 등심 아래 복부 부위인데요. 근육의 근간지방이 3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돼지고기 사랑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대한한돈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육류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육류 소비 중 돼지고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2020년 기준 한국인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연간 27.1kg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소비가 많은 닭고기도 한국 시장에서는 돼지고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위 27.1kg의 돼지고기 소비량 중 대부분은 삼겹살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죠. 농진청이 발표한 2019 한국인의 돼지고기 소비 트렌드에 따르면 삼겹살은 집밥과 외식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위로 조사됐을 만큼 한국인들의 삼겹살 사랑은 유별나고 전 세계 삼겹살의 약 25%가 전부 한국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으니까요. 설사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삼겹살을 가장 사랑한다 손 치더라도 이 삼겹살을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칫 중국인들이 한복도 중국 것, 김치도 중국 것, 삼계탕도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발상입니다. 인류가 농경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사육한 것이 돼지이고 그중 삼겹살 부위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삼겹살을 이용한 식문화가 발달했을 뿐입니다. 즉 삼겹살에 소금 간을 한 후 얇게 썰어 베이컨으로 섭취하거나 수육으로 섭취하는 외국과는 달리 한국은 이를 불판에 굽는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에 김치, 쌈장, 고추, 마늘 등을 함께 야채쌈을 싸먹는 문화는 한국이 유일한 국가입니다. 된장찌개나 냉면까지 곁들이면 한 끼 완벽한 식사가 되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외식할 때도 삼겹살, 캠핑 가서도 삼겹살을 구워 먹다 보니 코리안 바비큐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어쩌다 이렇게 삼겹살을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한국 최초의 삼겹살에 대한 내용은 1930년대 이화여대 방신용 교수가 쓴 조선요리제법에 등장합니다. 이 책에서 삼겹살은 돼지고기 가운데 제일 맛있는 고기라고 표현했고 1934년 11월 3일 동아일보는 도야지 고기는 조선에 있어서는 강원도에서 족껍질을 먹고 자란 것이 좋다라는 기사에서 돼지뒤 넓적다리와 배 사이에 있는 삼겹살이 제일 맛이 있다 하고 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겹살이 바로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등장한 것은 1959년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는 코리안 바비큐가 등장했을까요? 바로 1980년대부터 구이 문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전쟁 종료 후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면서 대한민국의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단백질 섭취에 필수적인 고기는 늘 부족했기 때문에 1960년대 말 정부는 한우 증식사업, 양돈, 양계업 등 축산업을 성장시킬 계획으로 축산진흥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죠. 그러다 1970년대 후반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넘기면서 한국인들의 절대빈곤은 끝났습니다. 가정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육류에 대한 소비도 덩달아 증가했는데 그간 하얀 쌀밥에 고깃국으로 대표되던 절대적인 소망이 이제 무엇을 먹느냐라는 좀 더 고차원적인 고민으로 나아갔는데요. 그 정점에 고기구이가 있습니다. 냉장 및 냉동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기의 장기 보관이 가능해졌고 불편한 석유 버너의 시대가 끝나고 가스 버너가 등장했으며 1980년대 중반 마이카 시대는 삼겹살 구이 문화를 급격히 확산시켰습니다. 마이카의 가스버너를 싣고 전국의 유명한 산과 들, 강, 바다로 떠난 이들은 돗자리를 펴고 아이스박스에서 꺼낸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산과 들, 강, 바다가 삼겹살 굽는 연기로 가득 찬 모습이 1980년대 후반의 일상적인 주말의 모습이죠. 이때부터 시내에도 삼겹살구이 전문점이 등장했고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비싼 한우가 아닌 상대적으로 저렴한 삼겹살이 인기를 끌면서 현재까지 그 명성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로 삼겹살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문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삼겹살을 구우면서 나는 그 냄새는 환장할 정도로 좋아하지만 삼겹살 문화는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식당은 셰프가 최선을 다해 만든 완성된 상태의 음식을 제공하지만 코리안 바비큐는 다릅니다. 생삼겹살을 접시 위에 담아 손님에게 가져다 주면 손님이 직접 불판에 구워 먹어야 하죠. 항상 완성된 음식만 제공받던 외국인들은 왜 우리가 직접 요리를 해야 하지라며 의아해하죠. 내 돈 주고 왜 내가 음식을 만들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다만 한국에 살다 보면 삼겹살은 내 손으로 직접 구워야 제맛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헐리우드 배우 매즈 미켈슨이 저먼 체코 프라하에서 직접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처럼 말이죠. 2003년 경기 파주 연천축협은 구제역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 논장을 돕기 위해 3월 3일을 삼겹살 데이로 만들었고, 충북 청주시는 2012년 육거리 시장 옆에 삼겹살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제 고향 청주에 사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삼겹살 거리에서 신선한 삼겹살 한 접시 어떠신가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